네,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용 재결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기준에서 205페이지고요. 재결이라는 것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 협의 불성립 또는 불능의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하는 공용수용의 종국적 절차입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 공탁할 것을 전제로 토지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피수용자는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결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익 실현을 위하여 강제적인 권력 행사를 통해서 공용수용의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침해되는 사익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격한 형식과 절차 규정을 두어서 공용수용의 최종 단계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법적 성질을 검토해 보면요, 재결은 합의제 행정관청인 관할토지수용회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서 행정행위에 해당되며 행정쟁성법상 처분에 해당됩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형성적 행정행위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결국은 사업시행자 수용건설 앞에서 사업시행자 우리 수용건설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재결 또한 수용권 자체 행사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재결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고 피수용자에게는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판례 9인후 15789 15789 판결인데요.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인의 수용재결은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수용재결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그 수용재결에 관련돼서는요, 형성적 행정행위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 그 토지보상법에 있는 이 재결은 우리 행정쟁성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속행위냐 이제 재량행위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면 관할토지수용회는 서류의 미비 등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지 아니한 반드시 재결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속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수용 보상금에 관련된 증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 목적물의 범위에 관해서는 기속행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해서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증액 재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재량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의 행정행위로서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한다는 점에서 수용재결의 상대방인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것이지만, 수용재결을 통하여 법률관계 타방 당사자인 피수용자에게서는 권리를 박탈하는 부담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복효적 행정행위 중 제3자요 행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기타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당사를 대신해서 수용 관련 사항을 판단하므로 공법상 대리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용 재결의 그 성립에서는요, 자, 재결권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평 중립적인 제3의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입니다. 재결기관은요, 국토부 산하에서 중앙토지수용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수용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재결은 원칙상 지방토지수용회가 담당하고 중앙토지수용회는 복심기관의 기능을 하지만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이라든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회가 재결기관에 대해서 수용 재결을 하게 됩니다. 토지수용회는 따라서 독립된 합의제 행정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결의 그 내용 관련돼서는요, 토지보상법 제50조 1항에서 재결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50조 1항 토지수용인의 재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 방법. 2. 손실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제2항에서 토지 수용에는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 재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재결의 범위에 대해서 불고분리 원칙이 적용되어 있어서 토지 수용에는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재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관련된 판례 936 19375 판결. 자, 토지 수용에는 행정소송에 의해서 사업 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 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재결 신청 토지보상법 제28조에서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고 및 열람 및 의견 진술 법 제31조에서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항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8조 1항에 따라 재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가 31조 2항이죠.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였을 때는 관계서류 열람 기간 중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토지보상법 제32조 심리입니다. 토지 수용의 1항 31조 1항에 따라 열람 기간이 지났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해야 되고요. 제2항에서 관할 토지 수용에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항 토지 수용에는 제2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관계인에 미리 그 심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3조에 화해 권고가 있습니다. 필수적 요건으로서 협의와는 달리 화해는 임의적 절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3조 제1항 화해 권고 제1항 토지 수용에는 그 재결이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을 하여금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는 해당 토지 수용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결이죠. 34조 제1항, 토지 수용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결사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된다. 법 제35조 재결기간 토지 수용에는 30일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4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인정할 수 있다. 법 50조의 재결사항은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34조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재결의 경정과 유탈 법 제36조 재결의 경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개결의 개선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 수용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경정 재결을 할 수 있다. 제2항 경정 재결은 원재결서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 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결의 유탈 법 제37조죠.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한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는 그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된다. 자, 재결의 효과. 자, 행정처분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등이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준사법적 행위로서 재결청의 직권의 취소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보상법상의 효과. 자, 구속력의 이제 구체적 효력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재결을 기준해서 보상금 지급, 공탁 의무, 토지물건 인도 이전 의무, 위험부담 이전 등은 재결의를 기준으로 발생하고요. 수용 개시일 기준에서 우리가 권리의 변동과 대집행, 판매권은 수용 개시일에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결의 효과에 관련돼서는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 토지보상법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결의 효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손실보상 청구권을 이제 취득하고요.
한편 판례는 하자 있는 재결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법 제40조에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38조, 39조 우리가 약식 절차 관련된 내용이죠. 다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43조에서 토지 물건 등의 인도 등이 있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라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가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행 규정이 있죠. 44조 규정은 이제 귀찰 소외가 없는 경우요. 45조 권리의 취득, 소멸, 제한. 46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조문은 보죠. 토지 수용인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가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법 제47조 담보물건과 보상금이죠. 담보물건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건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된다. 담보물건자의 물상대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법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효과로서 제91조 환매권이 있습니다. 자, 뭐 이 관련된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재결은 여러분들 잘 안 보시는데 이제 사용재결 관련돼서 재결서에다가 원래 사용돼 있는데 수용만 규제했다, 그 위법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2018도 42641 판결. 이거는 좀 꼭 기억 좀 해두셔. 우리 교재에서는 칠판 기준 215페이지죠. 그래서 2018도 42641 토지보상 법령이 재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과 기간을 재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재결에 의해 성립되는 사용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재결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재결로 인하여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도 사용 방법, 사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된다. 두 번째, 토지 수용위원회가 갑소유의 토지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사용하는 재결을 하면서 재결서에는 수용 대상 토지 외에 사용 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한 사안에서 사용 대상 토지에 따라 사용 대상 토지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송전선의 선화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 온 점, 재결서의 주문과 이후에는 재결에 의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설정하여 주고자 하는 사용권이 구분지상권이라거나 사용권이 설정된 토지의 구역 및 사용 방법, 사용 기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재결서만으로는 토지 소유자인 갑이 자신 토지 중 어느 부분에 어떠한 내용의 사용 제한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고 재결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갑이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이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재결 중 사용 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50조 1항에서 정한 사용 재결의 기재사항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음에도 사용 재결로서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 재결서에 사용 부분이 있는데 수용만 기재한 사안에서는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거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수용 재결의 효과로서 98-58511 판결에서는요. 수용 재결의 효과로서 그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소유권 취득은 토지 소유자와 수용자 사이와의 법률 행위에 의해서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원시 취득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대상에 숨어있는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불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히 견지해서 사업시행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러한 불복 조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재결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이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절차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하자담보 책임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제 통상 이 협의를 하게 되면 승계취득이기 때문에 이제 하자담보 책임을 떠안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피수용자가 이제 유리하게 좀 소유권을 넘기고 이런 관점에서는 수용제기를 받아서 하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가 땅바닥에 지금 토지 땅바닥에 물 들어가 있는데 택지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협의 취득도 할 수 있는데 대토보상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수용제기로 이제 통상 토지 소유자는 영민하죠. 영민한 토지 소유자는 이거를 어떻게 돼요? 수용제결 형태로다가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왜요? 그랬을 때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취약점이 있다. 법에도 이런 취약점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결의 실효죠. 42조에서 재결의 실효라는 게 뭐냐? 의 취지 보시면은요. 재결의 실효란 유효하게 성립한 재결에 대해서 행정청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보상법 제42조에서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보상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효 사유는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그렇죠? 그래서 뭐 대법원 판례가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하지 않았으면 이제 실효된다. 다만 이제 2절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았더라도 실효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구제 보면요. 결국 이 사업시행자는 재결 실효됨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되고요.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토지수용회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재결에 관련돼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용재결 관련돼서도 이게 재결서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용재결서 내용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전보상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재결의 실효 42조 규정에 규율되어 있고 이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공부에 임할 때 감정평가사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